지난 영상에서 가성비 마우스의 대명사 잠자리 마우스 소개드렸었죠. 이번에는 독거미 키보드 7종 비교 리뷰 준비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가성비 이어폰, 가성비 마우스에 이어서 오늘은 가성비 키보드 브랜드 하나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독거미 키보드입니다. 근데 대부분 독거미 키보드 하면 F87, F108 같은 유명 모델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브랜드 라인업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멤브레인 입문용부터 시작해서 유무선 기계식 그리고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까지 용도별로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봤던 모델들 기준으로 이건 괜찮았다 싶은 것들만 주관적으로 골라봤습니다. 가격대별, 용도별로 딱 끊어서 잘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독거미 키보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한국에서는 보통 아우라 키보드를 통칭해서 독거미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브랜드 로고나 컨셉 자체가 거미에서 따온 디자인이라서 자연스럽게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 독거미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이게 마우스에 잠자리 로고가 들어가서 잠자리 마우스라고 부르는 ATK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거미가 왜 유명해졌냐? 이건 이유가 진짜 간단해요. 예전에는 제대로 된 기계식 키보드 하나 사려고 하면 기본이 20에서 3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독거미 키보드가 나온 기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대 가격으로 타건감도 괜찮고 통울림도 잘 잡혀있고 심지어 커스텀까지 가능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버린 브랜드가 바로 독거미 키보드라는 거죠. 이번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구매 가이드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다 아는 내용이라면 타임라인을 통해서 독거미 라인업 부분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독거미 키보드 라인업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갈라놓고 보면 깔끔하게 정리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입문용 멤브레인, 두 번째, 유무선 기계식, 세 번째는 게이밍 자석축. 먼저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될 멤브레인 키보드, 고무로 눌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 밑에 고무 돔이 있어서 눌리면 신호가 들어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소리는 조용하고 누르는 느낌도 부드러운 편이에요. 대신 반발력이 좀 약하고 입력 정확도가 살짝 아쉬운 편. 그래서 조용하고 저렴한 대신에 타건감은 좀 아쉬운 무난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계식 키보드, 요즘 대세죠. 키 하나하나에 스위치가 따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훨씬 또렷하고 정확하고요. 요즘엔 스위치도 다양해져서 타건감, 타건음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타건감은 말할 것도 없고 정확도, 내구성까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타입이고요. 정리하면 손맛도 좋고 정확한 요즘 가장 표준적이면서도 대세인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석축, 마그네틱 스위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즘 뜨는 최신 방식이죠. 물리 접점 없이 자석거리로 입력을 인식하는 구조라서요. 입력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아날로그 느낌까지 구현이 됩니다. 여기에 래피드 트리거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특히 FPS 게임에서는 반응 속도가 확실히 빠른 편이에요. 정리하면 속도, 반응 끝판왕인 요즘 FPS 게임용으로는 최강인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사무 겸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키보드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스위치 선택입니다. 일단 멤브레인은 스위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계식이랑 자석축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타건음부터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키보드에서 배열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건감, 소리, 반발력, 이게 전부 스위치에서 결정되거든요. 스위치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완전히 취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부터 잡고 갈게요. 예전에는 체리 기준으로 청축, 갈축, 적축 이렇게 나눴었는데 요즘에는 리니어 기반이 대세고 브랜드마다 커스텀 스위치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축의 이름, 종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묶어서 살펴볼 겁니다. 일반 리니어 축, 저소음 리니어 축, 자석 축. 사실 자석 축은 기계식 스위치와 구분하는 게 맞긴 한데 오늘은 독거미 키보드를 설명드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기계식 스위치와 혼용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이아 축 입문용으로 무난한 스위치입니다. 도각도각 적당한 소리에 키압도 부담없는 40g이라서 타이핑이든 게임이든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황축은 게임용으로 많이들 고르는 타입입니다. 가벼우면서도 빠른 타건이 가능해서 힘 안 들이고 빠르게 입력하기가 좋습니다. 특유의 타건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목축도 좋아합니다. 소리가 낮고 묵직한 타입이고요. 타건음 자체를 즐기는 분들한테 취향이 잘 맞습니다. 이제 저소음 라인은요, 사무실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쓰기가 좋죠. 취향에 따라 조금씩 갈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소음 바다축은 둔탁하면서도 조용해서 회사에서 쓰기 좋은 축이고요. 저소음 솜사탕 축, 가볍고 부드러워서 장시간 타이핑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FPS 끝판왕용은 자석축이죠. 대표적으로 스피릿 퍼플 축. 기계식이랑 개념은 다르긴 합니다만 키압 개념이 없고요. 입력 깊이 자체를 조절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래피드 트리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성능에 몰빵된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같은 키보드라도 스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키보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라 독거미 키보드는 대부분 스위치 교체, 즉 핫스왑을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엔 무난하게 쓰다가 나중에 스위치만 따로 구매해서 교체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으로 나눠서요, 제가 실제로 써보고 괜찮았던 모델들 그리고 인기 모델 기준으로 탑 7 딱 정리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모델 S102 유선 멤브레인입니다. 독거미에서 멤브레인은 안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멤브레인도 만들고 있어요. 이 모델은요, 이런 분들께 딱 추천드립니다. 키보드에 돈 많이 쓰기 싫다, 가끔씩만 키보드 쓰는 분들, 입문용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디자인 생각보다 꽤 잘 나왔죠. 가격대 생각하면 빌드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요, 저렴한 느낌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스펙도 기본기는 다 챙겼습니다. 풀배열 108키의 멤브레인 방식, 유선 연결, 19키 동시 입력, RGB, 스텝스 컬처 2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언박싱 하면서 좀 반가웠던 게 키스킨. 요즘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또 멤브레인만이 줄 수 있는 감성 제대로 살려주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멤브레인을 써봤는데 이 특유의 부드러운 타건 느낌이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계식처럼 구분감이나 반발력은 없지만 대신 가격이 2만원대라는 점에서 부담없이 쓰기에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추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나 집에 하나 던져놓고 막 쓸 키보드가 필요할 때, 또는 집에서 영상 보거나 간단한 타이핑용 아주 잠깐씩 조용하게 쓰고 싶을 때, 기계식 느낌만 기대 안 하시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꽤 괜찮은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F65입니다. 극한으로 압축된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공간 효율은 끝까지 뽑아먹는 타입입니다. 작은 키보드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막상 써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대중적인 사무용이라기보다는 WASD 위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 특히 FPS 유저분들께 잘 맞는 모델입니다. 일단 이거 쓰면요, 책상 공간이 확 넓어지고요, 데스크가 깔끔해지는 건 기본이고 특히 마우스 움직일 공간이 확 늘어납니다. 저감도 FPS 쓰시는 분들은 체감이 꽤 큰 부분이고요. 키 배열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핑이든 게임이든 손 이동 동선이 짧아진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스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67키 미니 배열의 유무선 겸용이고요. 블루투스 5.0, 4000mAh의 배터리, 1000Hz 1ms 응답 속도까지 지원을 하고요. PBT 키캡에 핫스왑, RGB까지 기계식 키보드의 기본기는 다 챙겨놨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쓰면서 좋았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작은데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일상용이랑 게임 둘 다 커버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65%의 압축된 배열은요,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공간 효율을 얻은 대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무용까지 같이 쓰실 분들은 최소 F키는 있는 배열을 추천드리고요. 숫자 패드까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나올 F108이나 108 프로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F75 맥스.
앞서 소개한 F65에 밑줄에 F키가 추가된 75%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펑션키는 있어야지 하는 분들 F75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맥스 모델은요, 기본 기계식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감성까지 챙긴 모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LCD 그리고 노브. 기본 스펙은 F65랑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여기에 1.06인치 LCD가 추가됩니다. 연결 상태, 배터리, 시계 같은 걸 화면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RGB 효과, 밝기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JPG나 움짤 같은 걸 넣어서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어서 데스크 꾸미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노브도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아요. 돌리는 조작감도 괜찮고요. 볼륨 조절할 때도 특히 편하지만 간단한 메뉴 조작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이런 분들께 잘 맞을 겁니다. 압축 배열을 찾고는 있는데 65%는 너무 작다. 그렇다면 타협점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데스크테리어다. 이런 감성이나 디자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공간 활용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거의 정답에 가까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요, 성능과 감성 둘 다 챙긴 균형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F87 프로. 독거미 키보드가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 핵심 폼팩터가 바로 이 텐키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모델이고요. 실제로도 판매량이나 만족도 기준으로 가장 무난하게 많이 선택되는 모델이에요. 참고로 F87, 87 프로 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F87은 유선, 프로 모델은 무선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F87도 무선이 나오면서 살짝 애매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가격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F87 프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펙은 딱 기본기 탄탄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87키 텐키리스의 유선, 2.4G 동글, 블루투스까지 트라이 모드 지원하고요. 4000mAh의 배터리, PBT 이중사출, 핫스왑까지 필요한 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거미 라인업이 가격 대비 고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내부 설계인데요. 가스켓 마운트에 플렉스컷, 다층 흡음재, 실리콘 충전까지 이 구조를 가격 대비 정말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건을 해보면 통울림이 거의 없고 스테빌도 안정적으로 잘 잡혀있는 게 느껴져요. 10키만 빠졌을 뿐이지 키 배열 자체는 우리가 익숙한 구조라서 게임용으로도 무난하게 잘 맞고요. 회사에서 타이핑 많이 하는 분들, 집에서 작업, 게임 같이 하는 분들 둘 다 커버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정리하면 넘버패드 사용 비중이 낮고 책상 공간은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그럼 F87 프로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F108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F108이랑 F108 프로의 차이는요, LCD, 노브의 유무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프로, 없으면 일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바뀐 게 있는데, 원래 F108은 유무선 겸용 모델이었었는데 유선 전용 F108도 따로 출시가 됐어요. 오늘 소개하는 건 이 유선 전용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무선 기능을 빼고요, 가격을 낮춘 실속형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선 모델에서 전용 컬러가 추가됐는데 디자인이 꽤 괜찮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톤에 레트로 느낌 나는 포인트 키캡이 들어가 있어서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더 예쁘게 잘 빠졌어요. 참고로 무선 모델 찾으시는 분들은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 설명란이나 상품 태그에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나머지 성능적인 부분은 뒤에 F108 프로 설명하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일단 유니크한 디자인, 기존의 게이밍 키보드 하면 화사한 컬러들이 많았는데 이 레트로 느낌 좋아하는 분들은 이 모델 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숫자 패드, 넘버 패드가 무조건 필요한 분들, 회계, 사무, 엑셀, 코딩, 영상 단축키 작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무선까지 굳이 필요 없다면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유선 전용 F108, 이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F108 프로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풀배열 끝판왕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독거미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써봤고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F108 프로만 해도 4개 이상 써본 것 같아요. 참고로 스위치 선택도 중요한데 저소음 스위치 옵션이 있어서 사무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 쓰실 분들은 이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펙은 말 그대로 풀 세팅입니다. 104키 풀 배열에 유선, 2.4G 동글,
블루투스 5.0 트라이 모드 지원하고요. 배터리도 8000mAh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프로 모델답게 노브, LCD, 흡음 설계, 스텝스 컬처 2, PBT 이중 사출 키캡, 핫스왑 등 기본기나 편의성 다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 컬러 LCD는 상태 확인용으로도 좋고요. 커스터마이징 재미까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연결 설정이나 RGB 효과, 밝기, 언어 설정 이런 부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움짤, 사진 같은 것도 업로드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설정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풀배열, 유무선, 감성, 배터리 이런저런 거 다 챙기고 싶다. 그럼 F108 프로 선택하면 그냥 고민이 싹 해결될 겁니다. 폼팩터도 크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 가격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사용 편의성이나 만족도는 확실히 한 단계 위에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윈68HE, 여기서는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타건 감성보다는 게임 반응성에 몰빵된 게이밍 전용 키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축, 정확히는 홀 이펙트 기반의 래피드 트리거까지 들어간 요즘 FPS 유저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타입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석축 키보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석축 키보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전에 다뤘던 제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리뷰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펙을 보면 레오보그 스피릿 퍼플 자석축 홀 이펙트 센서 조합으로요. 입력 지점은 0.01mm 단위까지 인식 가능하고 래피드 트리거도 0.01mm에서 3.4mm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8K의 폴링 레이트, 32,000Hz의 스캔 레이트까지 들어있어서 입력 반응 속도 하나는 확실히 끝판왕급이에요. 그래서 이 키보드는 FPS, 특히 발로란트처럼 이동, 스탑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에서 체감이 확실하게 오는 모델이고요. 또 하나 장점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드라이버로 바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프로필 저장이나 전환도 편하게 잘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석축 특성상 유선 전용 모델이고요. 무선이 꼭 필요한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FPS에서 입력, 타이밍, 반응 속도에 진심인 분들, 래피드 트리거 세팅 직접 만지면서 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되겠고요. 반대로 그냥 꽂아서 편안하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세팅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계식 키보드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한 줄씩 정리해 볼게요. 독거미는 뭐가 최고다 라기보다는 예산별, 용도별로 선택하면 실패가 확 줄어들면서 만족도는 올라갈 겁니다. 입문용으로 가장 적합했던 모델 S102 유선 멤브레인 모델, 작고 예쁜 게이밍 키보드는 F65, 압축배열의 LCD 노브 감성까지 느낄 수 있었던 모델 F75 맥스, 켄키리스의 정석, 독거미의 기본기를 느껴볼 수 있었던 모델 F87 프로, 풀배열이지만 가격을 낮춘 유선 모델 F108 유선 전용, 풀배열이고 유무선 지원하고 화면, 노브까지 다 갖춘 올라운더 기계식 키보드 F108 프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밍 반응 속도에 특화된 자석축 키보드 윈68HE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할 모델들 전부 제가 직접 써보고 가성비 혹은 용도 대비 만족도가 높았던 것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풀배열, 텐키리스 아니면 미니 배열이었나요? 댓글로 취향을 적어주시면 아까 말한 이벤트 추첨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선택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감사합니다.